국어 3학년 원격 수업 2학기 2단원 1강 오늘 첫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번에 지필평가 100% 하기로 했어요. 2학기 때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원서를 11월이면 여러분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11월 전까지 성적 산출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등교일이 적잖아. 등교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 나오는 며칠 안 되는 날짜에 수행평가를 모두 다 하기에는 너희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너무 클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이번 2학기는 3학년은 특별하게 지필평가 100% 하기로 다시 평가 계획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고 2단원 요번에는 원격 수업을 필기를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될 거예요. 잘해야지만 자세하게 또 더 설명할 거고 그래야지 지필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55쪽 보게 되면 55쪽에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2단원 제목이 나와요. 2단원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 그랬는데 어느 여학생이 지금 경북궁 앞에 딱 서 있죠. 이 현대의 학생인데 과거의 건물 앞에 딱 서 있단 말이야. 이 과거의 건물에는 과거의 그 조상들의 뜻이 담겨 있을 거야.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여학생이 지금 현대 여학생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과거 선조들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어낼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조상들이 얘기했던 걸 듣는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들어서. 듣고 나서 나는 왜 과거의 조상들은 저런 의미의 저런 건물을 지었든지 어떤 문화재를 만들었을까 생각할 게 아니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거야. 그 다음 다시 정보를 찾아보면 왜 그러했는지 또 정보가 담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과거의 조상들과 현대의 학생이 대화 나누는 건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과거의 그 조상들의 뜻을 이 여학생이 듣고 나서 그 들은 걸 다시 반문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그 뜻을 찾아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 대화는 아니더라도 과거와 현재가 간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야. 대화를 나누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걸 2단원의 제목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나누는데 우리는 문학작품 속에서 과거의 문학작품 속에서 현대의 우리의 입장에서 그 문학작품이 담겨있는 의미를 서로 파악하면서 왜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지 우리가 파악한단 말이야. 파악하고 반문하고 이러면서 의미를 찾아간단 말이야. 이게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의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의미는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런 이 단원 첫 55쪽에 이런 그림이 이런 사진이 실려 있는 거야. 한번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자. 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대단원을 열며 볼 거야. 대단원을 보게 되면 대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가 쭉 나와 있지. 그거 한번 내용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자. 자, 대단원 열면데 여러분들 56쪽이야. 선생님이 먼저 본문 내용 읽어주고 나서 다시 간단하게 또 요약해서 보기 좋게 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작품을 그려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작품을 그려냅니다. 이 사회 문화의 모습, 영향은 바로 뭘 말하냐면 그 작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나 문화를 말하는 거야. 그치? 작품의 내용과 배경이 되는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작품 속에 어떤 시대 상황이 나타나면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보면 작가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창작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서 도적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도적들이 많고 양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도적이 되고 막 그런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홍길동이 그런 사회 속에서 뭐 양민들을 위한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창작한 허균은 그 시대 상황에서의 그 탐관오리들의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사회 문화의 모습을 파악하게 되면 그 작가가 작품을 왜 창작했는지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알겠지, 얘기들아? 잘 필기해놔라. 이런 걸로 객관식 문제 낼 수 있어, 충분히. 그 다음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해봐야 돼, 우리 독자는. 그치?
아, 과거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늘날의 삶과는 좀 어떠하다. 아, 비슷하다, 다르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판단하면서 주체적으로 수용해야지만 우리가 작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무조건 책 속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 속의 내용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과거의 내용이라 해서 내가 배척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이건 정말 지금의 가치로서도 괜찮다. 아, 이건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우리가 수용해야 돼. 주체적으로. 자, 가치는 시대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가치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야. 이게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음 세대도 옳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건 시대나 배경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 달라지는 건 좀 이따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 가치는 시대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 예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치가 있고 인정되어지는 것과, 자,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치, 또 현대의 관점,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함으로써 인간 삶의 보편성하고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넓혀보자 그랬는데, 보편성하고 특수성 말이 어렵지, 그치?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줄게. 이것도 뒤에서. 자, 보편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보자 그랬는데 잘 이해 안 되니까 선생님 다시 설명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요약해서 너희한테 설명해 줄게. 그 다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대단을 열면데 작가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앞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작가는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그치?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아. 사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작가는 작가가 쓴 작품도 역시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역시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치?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앞에서 사회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이 사회 문화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또 앞의 내용에서 독자는 그냥 나타난 이 내용을, 과거의 삶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했어. 그치? 이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을 서로 비교해보라 그랬어. 비교해보고 나서, 아, 이건 지금에도 가치가 있는 어떤 과거의 삶 중에서 이건 지금도 가치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오늘날에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가면서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랬어. 주체적으로 수용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돼. 왜냐하면 가치는 시대나 배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다시 설명해 준다 그랬지? 어떤 가치가 변하느냐 하면 여기 봐봐. 자, 옛날에 심청이는 신봉사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단 말이야. 이게 효라고 했어. 그리고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대야, 조선시대는. 그래서 이런 걸 가치 있는 삶이라 얘기했는데 오늘날에 이게 가치 있을까 정말? 누가, 어느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이 저렇게 희생을 한 거에 대해서 행복해할까? 행복해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시대 사람들도 저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자기 목숨을 해 가면서 부모를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이 가치가 변했다고 봐야 돼. 그때는 효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지만 지금은 많이 그의 가치가 떨어졌지, 그치? 요즘은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지도 않지? 시대적 상황이. 물론 부모님 모시는 건 아름다운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그래서 다시 그 아래 내용이야. 그 아래 중에 우리가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잘 파악하게 되면 시대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나 새롭게 평가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 자, 새롭게 평가되는 가치. 아까 효는 지금의 가치에서 보면 너무 과할 경우에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 그랬어. 그치? 심청이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 같은 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변하는 가치, 그 효라는 가치는 좀 변했어. 지금 와서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단 말이야. 그걸 한번 우리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저기 앞에서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보편성이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보편적이어서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특수성이라는 건 그 시대에만 특수하게
특수하게 그러한 가치를 인정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효 같은 거는 그때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그 시대의 특수한 어떠한 삶의 특수성이야, 특수성. 조선시대 때는 효를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근데 현대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럼 옛날에 중요시 여겼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 그 변하지 않는 가치가 삶의 보편성이겠지. 그때의 삶에서나 지금의 삶에서나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있어. 하나는 흥부전이고 하나는 이거는 춘향전이야, 춘향전. 자, 여기 흥부전에서는 어떻게 살라는 내용이 나오지? 착하게 살라는 내용이 나와. 선을 권장하는 내용이야. 권선징악이야. 착한 흥부는 흥하게 되고 못된 놀부는 벌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권선징악의 선을 강조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되었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의 보편적 가치야. 그치?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가치란 말이야. 이 선은. 근데 춘향전에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조를 지키려 하잖아. 정조라는 게 한 남자만을 이렇게 끝까지 한 남자만 이제 섬기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정조를 지키는 게 조선시대사에서는 중요했겠지만 이게 지금 현대사에서 가치가 있니? 전혀 안 그래.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지키는 건 소중하겠지만 잠시 춘향이랑 이제 이몽룡은 잠시 만난단 말이야.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그 남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남자가 그리고 빨리 돌아오지도 않았잖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서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춘향이가 목숨까지 이제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 보편적 가치도 있지만 그 시대에만 특수하게 인정되어지던 가치도 있어. 지금은 이런 가치는 중요하지 않지. 그치? 지금은 뭐 개인의 뭐 자유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지. 그치? 그래서 가치라는 건 시대에 따라 변해. 자, 선생님이 오늘은 약간 10분을 초과했는데 이제 선생님 과제만 제출해주고 끝내도록 할게. 과제는 뭐냐면 우리 문학이나 문화 속에서 삶의 보편성이나 특수성 중에 하나를 찾아 올리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려.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춘향전 사진을 올리고 나서 그때의 가치인 정조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그건 그 시대의 특수한 그러한 문화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어떠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이 가치가 지금도 인정되어지는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그런 문화나 보편성이 나타나는 그런 문화를 찾아서 한번 올려보고 그거에 대한 너희들 그 설명을 간단하게 달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그걸 과제로 제출하면 돼.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 너무 말이 길었다, 그치? 자, 국어 3학년 원격 수업 2학기 2단원 2강 1강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애기들이야. 귀엽지? F10